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의 역사보다 3배나 오래되고 대홍수 이전부터 살았던 믿기 힘든 14,000년 전의 고대 마을. 일반적으로 기원전이란 말은 서기 1년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원전을 나타내는 영어의 약자인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 이전이란 뜻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파르티아, 셀루코스, 마우리아, 흉노, 페르시아, 엘미라도스,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카르타고, 고대 로마, 마가다, 마케도니아, 진나라, 고대 그리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고조선, 아카드, 아시리아, 그리고 고대 이집트, 그리고 수메르.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그 수메르보다 오래된 12,000년 전의 유적이 발견된 아르카임, 그보다도 더 오래된 트리켓 섬에서 발견된 14,000년 된 고대 유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조상들로부터 많은 세대가 수도 없이 지나는 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원주민인 하일석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원과 관련된 구전 역사를 전수해 왔습니다. 현재 그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중부 해안의 약 6,000평방마일 지역에 거주하는 5개 부족 그룹의 연합국입니다. 그들 민족은 육지와 바다에서 살았으며 그곳의 영토에는 수많은 성과 반도, 그리고 산과 계곡이 있습니다. 강과 개울이 무거운 쑥과 울창한 덤불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현재 그곳의 구전 전통은 그들의 첫 번째 조상이 그곳에서 창조주에 의해 정립되었고 대홍수 이전에 이곳에서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곳의 지질학적 증거는 사람들이 지난 14,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 토착국가의 후손들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원주민들은 그들의 고대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이야기에서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일어났을 때 결코 얼지 않은 작은 해안 지역에 대해 구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백성이 생존을 위해 이 땅에서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고학자와 박사과정의 탐사팀에 의해 마침내 14,000년이 넘은 고대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전해져온 구전 역사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존재했음이 틀림없었으며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탐사팀은 트리켓 섬을 발굴하는 동안 여러 고대 유물을 발견했으며 그 중 하나는 바로 난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숯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은 과거에 약 14,000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북미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인간의 유물들보다도 더욱 오래된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진 트리켓 섬을 발굴하고 있었던 고고학자들의 목표는 하일석 국가의 구전 역사에 설명된 대로 이 지역에서 고대 정착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층의 흙을 샅샅이 뒤져서 창과 낚싯바늘 그리고 석기 도구와 어떠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장치 그리고 불을 만드는 데 사용된 핸드 드릴과 같은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은 지하 약 2.5m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로에 타버린 잔해였습니다. 연구진은 핀셋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위해 보낸 작은 숯 조각 몇 개를 꼼꼼하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난로의 나이는 무려 13,613년에서
14,086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의 고대 마을이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이미 10,000년 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고대 마을이 그들보다 약 10,000년이나 더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집트의 고대 통치자인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가 더욱 가깝게 살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공해드린 아르카인 관련 이야기에서 그곳은 약 12,000년 전의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곳은 그보다도 2,000년이나 더 오래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의 마을이 피라미드보다 약 10,000년 앞서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며 이것은 고대 인류의 이동 패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커다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인류는 약 13,000년 전에 아메리카에 도착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력한 이론은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서 살던 석기시대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부터 당시 얼음이 없던 알래스카를 건너 로키 산맥을 통해 대륙 전체로 퍼진 후에 일부가 남미까지 이동한 것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첫 북미의 이주민들이 육로가 아닌 해안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이동이 성공적이기에는 그 경로가 너무 위험하고 자원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초기 인류가 동해안을 통해 북미에 도달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마을의 존재에 대한 발굴의 결과는 그들의 조상이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준 셈인 것입니다. 그곳의 원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모든 곳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바다가 얼었고 모든 식량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곳은 1800년대 천연두 유행 이후에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의 부지에는 14,0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곳을 깊이 연구하던 고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트리케섬에서 알게 된 가장 오래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이 이곳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수만 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빙하기에도 트리케섬은 생존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곳의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의 해수면은 해수면 경첩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 이외의 지역의 나머지 육지는 모두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빙상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해안 전체에 해수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서로 해수면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에는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트리케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고대 주민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트리케섬 주변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초기의 고대 사람들이 바다 포유류를 사냥하고 조개를 수집하기 위해 보트를 사용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도구를 이용하여 흑요석, 녹석, 그리고 흑연과 같은 그곳에 없는 재료를 얻기 위해 먼 거리의 사람들과 거래하거나 여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에게 이곳의 발견은 북미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빙하 풍경을 피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갔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빙하기 이후로 인구가 많은 지역사회를 풍부한 해양생물로 살아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고고학적 유적지가 정말 많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가까운 칼버트 섬에서는 남자, 여자아이의 발자국 수십 개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발자국이 발견된 차르게 퇴적물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살펴보면 모래 아래에 약 0.5m 아래에서 13,000년 전에 그곳을 걸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북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발자국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발자국의 이야기는 북미로의 길고 길었던 인간들의 여행에 대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공동 고고학 조사에서 발견한 칼버트섬 발자국은 사람들이 기원전 훨씬 전에 이미 해안에 있었다는 일련의 극적인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일련의 고고학적 발견과 DNA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25,000년 전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스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완전히 다른 일련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결국 북미로 이주한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발견의 증거는 이제 태평양 연안을 위아래로 이동하던 고대의 바다 포유류 사냥꾼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클로비스 사람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미로와 같은 성과 마음에 정착하면서 완전히 그곳에 적응한 해양 문화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과학은 해안 원주민의 구전 전통에서 발견된 홍적세 이후의 풍경에 대한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북미의 인간 정착에 관한 전통적인 과학 이론에 따르면 그곳의 고대 유적은 거기에 없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에 대한 그곳의 원주민들의 설명에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곳의 14,000년 전의 고대 유적은 예전에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벌써 발견되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리빙스턴 파랑은 그곳의 벙고레 일족 구성원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1세대 조상들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영토의 초기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리케섬 지역은 얼음이 없는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음이 있던 시기에 결코 얼지 않은 곳이었고 우리들이 생존을 위해 모여든 곳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거 빙하기 이후 빙상이 녹은 뒤의 환경의 격변은 지질 기록과 일치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홍수 이야기로 그들의 구전 전통에 나타납니다. 더 북쪽에 있는 헤이다의 구전 전통은 최근 과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창조시대의 풍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이다 구아이 섬에서 거의 본토까지 확장된 습지대 평야는 그들이 빙하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이미 섬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곳 지역의 주민들은 고대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해져온 역사를 제가 들려줄 때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증거를 보지 않고도 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구전 역사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가 함께 묶여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인간의 오랜 역사의 흐름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인류의 고대 행방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 실마리 또한 어딘가에서 여전히 남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